드디어 출발했습니다. 시댁을 벗어나자 저는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정말 긴 하루였습니다. 새벽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일만 했던 것 같아요. 친정까지는 1시간 넘게 가야 했습니다. 얼마나 달렸을까요? 남편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너희 지금 어디쯤이야? 언제쯤 처가에서 출발할 거니? 저는 그 말을 듣고 기가 막혔습니다. 이제 막 시댁에서 출발했는데 언제 처가에서 출발할 거라니요. 어머니, 아직 처가 근처도 안 왔어요. 1시간은 더 가야 해요. 그래? 그럼 처가에서 오래 있을 거야? 너무 늦게까지 있으면 내일 피곤할 텐데.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클릭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더욱 풍요로워지시길 바랍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명절 전일이었거든요. 사실 잠을 설쳤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아요. 명절 때만 되면 왠지 모를 불안감이 몰려오더라고요. 시댁에 가면 또 얼마나 바쁠지, 시어머니는 또 무슨 말씀을 하실지, 남편은 또 아무것도 안 하고 쉬기만 할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부엌으로 가서 도시락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명절 아침이면 고속도로 휴게소도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제대로 된 식사를 하기 어렵거든요. 김밥도 말고 과일도 씻어 담고 물도 준비하고요. 그렇게 1시간 넘게 준비를 마치고 나니 어느새 6시 반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보, 일어나야 해요. 얼른 준비해서 출발해야죠. 남편을 깨우니 그제야 부스스 일어나서 화장실로 향하더라고요. 저는 그 사이 딸아이를 깨워서 옷을 입히고 저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명절 선물로 준비한 과일 세트, 한과 세트. 이것저것 짐이 정말 많았어요. 차 트렁크가 꽉 찰 정도였습니다. 엄마, 나 졸려요. 딸아이가 눈을 비비며 투정을 부렸습니다. 그래, 차에서 자렴. 엄마가 담요줄게. 저는 딸아이를 뒷좌석에 태우고 담요를 덮어줬습니다. 아침 7시가 넘어서 드디어 출발했습니다. 고속도로에 진입하니 벌써부터 차들이 꽉 막혀 있더라고요. 에휴, 역시 명절이네. 이렇게 막힐 줄 알았어. 남편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매년 똑같은데 뭐가 새로울까요? 처음 2시간은 남편이 운전을 했습니다. 저는 그 시간 동안 잠깐 눈을 감고 있었지만 시댁 가서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하니 잠이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생각만 해도 피곤했습니다. 여보, 나 좀 피곤한데 당신이 좀 운전해 줄래? 남편이 졸린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럼 이번 휴게소에서 바꿔요. 저희는 휴게소에 차를 세우고 자리를 바꿨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운전할 차례였어요. 남편은 조수석에 앉자마자 시트를 뒤로 젖히고 눈을 감더라고요. 5분도 안 돼서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핸들을 꽉 잡고 앞만 보며 운전했어요. 차는 여전히 막혀서 거북이 걸음이었습니다. 시속 20km도 안 나가는 것 같았어요. 2시간을 운전하니 잠을 제대로 못 자서인지 몸도 찌뿌둥하니 피곤하고 눈도 침침해졌습니다. 여보, 일어나요. 이제 당신이 운전해야 할 것 같아요. 남편을 깨우니 불만 가득한 표정으로 일어나더니 다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저는 그제야 조수석에서 눈을 붙일 수 있었어요. 그렇게 번갈아 가며 운전하기를 몇 번. 시계를 보니 벌써 오후 2시가 다 되었습니다. 아침 7시가 좀 넘어 출발했으니 무려 6시간이 넘게 걸린 거예요. 보통 때는 4시간이면 충분한 거리인데 말이죠. 명절의 위력이란 정말 무섭습니다. 엄마, 힘들어. 뒷좌석에서 딸아이가 칭얼거렸습니다. 조금만 참아. 곧 할머니 댁 도착하니까. 저는 뒤를 돌아보며 딸에게 말했습니다. 사실 저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드디어 시댁 앞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리니 온몸이 뻐근하고 머리도 지끈거렸어요. 6시간 넘게 좁은 차 안에 갇혀 있었으니 당연한 일이겠죠.
남편은 트렁크에서 짐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휴, 정말 힘들었네. 어서 들어가서 좀 쉬자.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시부모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어머, 왔니? 차가 많이 막혔지? 고생했어. 시어머니가 아들인 남편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네, 어머니. 정말 많이 막혔어요. 남편이 대답했죠. 저는 그 옆에서 안녕하세요. 어머니, 아버님. 하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운전하느라 많이 힘들었지? 피곤할 텐데 얼른 들어가서 눈 좀 붙여.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은 네, 그럼 잠깐만 쉴게요. 하더니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짐도 현관에 그대로 놔둔 채로요. 저도 너무 피곤했습니다. 남편 못지않게 저도 운전을 많이 했거든요. 번갈아 가며 운전했으니 피로도는 비슷했을 거예요. 아니, 출발 전 준비하느라 어쩌면 제가 더 피곤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저도 잠깐 쉬려고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며느라, 얼른 옷 갈아입고 나와서 전 좀 붙이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제 등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순간 멈칫했어요. 지금 제가 제대로 들은 건가 싶었거든요. 남편은 쉬라고 하시면서 저는 일하라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뭐라고 더 말할 수가 없었어요. 시어머니 앞에 서서 저도 피곤해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며느리가 어디 있겠어요. 저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편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정말 피곤해 보이더라고요.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고 얼굴은 부어 있고요. 하지만 그럴 시간이 없었습니다. 빨리 부엌으로 나가야 했으니까요. 부엌에 들어가니 시어머니가 이미 재료들을 꺼내놓고 계셨습니다. 파전이랑 김치전 좀 부쳐줘. 애들 오면 먹어야 하니까. 애들이라는 건 시누이들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네, 알겠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전을 부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는 그 순간 너무 배가 고팠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가 배고프다는 생각은 안 하시는 것 같았어요. 전을 다 부친 뒤 나물도 무치고 정말 쉴 틈이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 남편은 방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었어요. 남편 코 고는 소리가 부엌까지 들리더라고요. 그 소리를 듣는데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나는 이렇게 힘든데 당신은 편하게 자고 있다니요. 어느 정도 준비를 마치고서야 저녁 준비를 해서 먹게 되었습니다. 그제야 남편이 방에서 나왔어요. 아, 잘 잤다. 역시 집이 편해. 하며 기지개를 켜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씁쓸하게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녁상을 차리는 것도 결국 제 몫이었어요. 제가 정신없이 움직이는 그 순간에도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서 TV만 보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저녁을 먹고 치운 뒤 방에 들어가 쉴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차례를 지냈습니다. 차례를 지내면서도 제 머릿속으로는 이제 차례 끝나면 상 치우고 설거지하고 아, 정말 끝이 없네. 이런 생각만 가득했습니다. 차례가 끝나고 저는 또 정신없이 움직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라, 음식 좀 더 데워서 가져와라. 하시는 바람에 저는 제대로 식사도 못하고 부엌을 오갔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니 이제 설거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례상에 올렸던 그릇들, 설거지할 게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저는 한숨을 쉬며 고무장갑을 꼈습니다. 설거지를 하는 동안 거실에서는 남편과 시아버지가 담소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어요. 가끔씩 웃음소리도 들리고요. 저는 부엌에서 혼자 설거지를 하면서 나만 일하네, 나만.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겨우 설거지를 끝낸 제 손은 물에 불어서 쭈글쭈글해졌고 허리는 아파서 펴지지가 않았어요. 저는 허리를 두드리며 거실로 나갔습니다. 거실에 나오니 남편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과일 좀 먹을까? 그 말에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과일을 먹자고요? 그럼 또 제가 깎아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 저는 마지못해 대답하고
다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사실 거절하고 싶었어요. 나도 피곤해. 당신이 깎아. 이렇게 말하고 싶었죠. 하지만 시부모님 앞에서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었어요. 며느리가 남편한테 그런 말을 하면 어떻게 보이겠어요. 부엌에서 사과랑 배를 꺼내 깎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칼질이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피곤해서 그런지 집중도 안 되고요. 그래도 어떻게든 과일을 다 깎아서 접시에 담았습니다. 과일을 거실로 가져가니 남편이 오, 고마워. 하면서 포크로 과일을 집어 먹더라고요. 시부모님도 며느라, 고생했어. 하시면서 드셨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언제 쉬지 하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저도 과일 한 조각을 입에 넣었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과일 먹고 나면 바로 친정 간다.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쓰러질 것 같아. 그래요. 이제 친정에 가야 할 시간이었어요. 차례도 다 지냈고 설거지도 다 끝났으니까요. 과일을 후다닥 먹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친정 갈까요? 엄마한테 연락했더니 기다리고 계신데요. 남편은 TV를 보면서 대충 응, 그래. 하고 대답했어요. 제가 짐을 챙기려고 일어서는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아빠, 저 왔어요. 작은 시누이의 목소리였어요. 시계를 보니 점심때가 조금 지난 시간이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반갑게 작은 시누이를 맞이하셨습니다. 작은 시누이와 인사를 하고 난 뒤 그럼 저희 이만 친정에 가보겠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가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시아버지가 입을 여셨어요. 아, 잠깐만. 그네가 곧 온다고 했어. 조금만 있다가 보고 가지 그래. 큰 시누이요. 저는 속으로 에이, 설마 했습니다. 큰 시누이는 항상 늦게 오거든요. 조금만이라는 말이 보통 2~3시간을 의미한다는 걸.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아버님, 그런데 저희가 친정에도 가봐야 해서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네 시어머니가 붙잡고 있어서 좀 늦는 거야. 곧 올 거니까 조금만 기다렸다가 보고 가. 시어머니도 거들었습니다. 그래, 큰애가 진짜 곧 온대. 1시간만 있으면 온다고 했어. 조금만 기다려봐. 1시간이요? 1시간이면 또 친정까지 가려면 저녁 때나 되겠네요. 저는 남편을 쳐다봤어요. 당신이 좀 말해봐. 우리도 가야 한다고. 이런 눈빛으로요. 하지만 남편은 그냥 그럼 조금만 기다리다 보고 가자. 하고 말하더라고요. 제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고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결국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시부모님 말씀에 어떻게 반박을 하겠어요. 저는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마음은 이미 친정으로 날아가 있었지만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큰 시누이는 오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전화를 했더니 아직 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여기 일이 많아서요. 이렇게 답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역시 그럴 줄 알았어. 그렇게 1시간이 또 지나갔습니다. 이제 오후 4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다가 친정에 언제 가나 싶었거든요. 친정 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나 아직 시댁이야. 큰 시누이 온다고 해서 기다리는 중인데 아직 안 왔어. 제 목소리에는 피로와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이고, 그래. 그럼 천천히 와. 어머니의 따뜻한 목소리를 듣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친정에 빨리 가고 싶었습니다. 드디어 오후 5시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늦어서 죄송해요. 큰 시누이 부부가 도착했어요. 시어머니가 반갑게 맞이하셨습니다. 옳게, 오랜만이야. 큰 시누이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는 속으로는 이제 우리 갈 수 있겠네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가시더니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큰애들 왔으니까 상 좀 차리자.
애들이 배고프다고 하네.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상을 차리라고요? 벌써 오후 5시가 넘었는데요. 저희는 친정에 가야 하는데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당연하다는 듯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차려. 차례상에 쓴 음식들 있잖아. 어머니, 그런데 저희가 친정에 가봐야 해서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아이고, 조금만 있다가 가. 큰애들 밥 먹고 얘기 좀 하다가 가. 하시더라고요. 저는 남편을 쳐다봤어요. 제발 좀 나서달라는 눈빛으로요. 하지만 남편은 큰 시누이 남편이랑 이야기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제 눈빛 따윈 눈치채지도 못하는 것 같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결국 또 고개를 숙이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화가 나고 억울하고 서러웠어요. 나도 친정에 가고 싶은데, 나도 친정 부모님을 뵙고 싶은데, 왜 나만 계속 일을 해야 하는 걸까요? 부엌에서 음식을 데우고 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차례상에 올렸던 전들도 다시 데우고, 나물들도 예쁘게 담고, 밥도 새로 지었어요. 작은 시누이가 부엌으로 들어와 도와주려 했지만, 어머님이 막으셨습니다. 너는 나가 있어. 며느리가 다 할 거야. 하시더라고요. 작은 시누이는 어쩔 수 없이 거실로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서 모든 준비를 끝냈어요. 남편과 큰 시누이 남편, 작은 시누이 남편이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세 남자가 나란히 앉아서 웃고 떠들고 있더라고요. 시아버지도 그 옆에서 함께 웃고 계셨고요. 밥 다 차렸어요. 어서 오셔서 드세요. 제가 말하자 모두들 식탁으로 모였습니다. 저는 계속 부엌과 거실을 오가며 반찬을 날랐어요. 옳게. 김치 좀 더 줘. 아가, 물 좀 갖다 줘. 이런 식으로 계속 심부름을 했습니다. 그때였어요. 부엌에서 일하던 제 모습을 하루 종일 지켜보던 우리 딸이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왜 엄마만 부엌에서 일해요? 아빠랑 다른 어른들은 계속 쉬기만 하는데 엄마는 언제 밥 먹어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딸아이의 질문에 모두가 말문이 막힌 거죠. 저도 당황스러웠어요. 아이가 그런 말을 할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속이 시원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을 딸이 대신해 준 거니까요. 그게 엄마가 음식을 잘하잖아. 그래서 그런 거야. 시어머니가 어색하게 웃으며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우리 딸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납득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어요. 그래도 아빠가 도와주면 되잖아요. 우리 학교에서는 남자도 여자도 똑같이 일한다고 배웠는데 자, 이제 그만하고 얼른 밥 먹자. 남편이 딸을 달래며 말했습니다. 딸아이는 입을 삐죽거리며 식탁에 앉았어요. 저는 딸의 어깨를 토닥이며 엄마는 괜찮아. 하고 말했지만 사실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니 이제 설거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또다시 산더미 같은 그릇들이 싱크대에 쌓였습니다. 저는 묵묵히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설거지를 하면서 시계를 봤더니 벌써 저녁 7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어요. 이제 친정 가면 8시 넘겠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명절인데 이렇게 늦게 가다니 친정 부모님이 얼마나 기다리실까. 설거지를 끝내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시누이들은 시어머니와 소파에 앉아서 옛날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어요. 엄마 기억나다. 내가 어렸을 때 명절마다 이런 식으로 추억 이야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분위기가 참 화기애애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이제 친정에 가볼게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정말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었거든요. 시어머니가 시계를 보시더니 벌써 이렇게 됐네? 그래, 이제 가봐야지. 하고 말씀하셨어요. 드디어 허락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재빨리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혹시라도 또 뭔가 일이 생겨서 못 가게 될까봐 서둘렀습니다. 여보, 빨리 가자. 엄마가 많이 기다리시겠다. 남편에게 말했어요. 알았어, 알았어. 남편은 느긋하게 대답하며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남편은 전혀 급하지 않은 표정이었어요. 저는 속이 타들어갔지만 참았습니다. 드디어 출발했습니다. 시댁을 벗어나자 저는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정말 긴 하루였습니다. 새벽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일만 했던 것 같아요. 온몸이 쑤시고 아팠습니다. 친정까지는 1시간 넘게 가야 했습니다. 얼마나 달렸을까요? 남편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남편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희 지금 어디쯤이야? 언제쯤 처가에서 출발할 수 있겠니? 저는 그 말을 듣고 기가 막혔습니다. 이제 막 시댁에서 출발했는데 언제 처가에서 출발할 거라니요. 어머니, 아직 처가 근처도 안 왔어요. 1시간은 더 가야 해요.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럼 처가에서 오래 있을 거야? 너무 늦게까지 있으면 내일 피곤할 텐데. 시어머니의 목소리에서 걱정보다는 견제의 느낌이 느껴졌어요. 어머니, 저희 일단 가서 봐야죠. 장모님도 오랜만에 뵙는 건데.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가 너무 그러시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하면 싸움만 날 것 같았거든요. 친정에 도착한 건 저녁 9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어머, 왔니? 늦었네. 많이 힘들었지? 어머니가 저를 끌어안으셨습니다. 그 순간 참았던 눈물이 핑 돌았어요. 엄마, 저는 어머니 품에 안겨서 울컥했습니다. 하루 종일 참았던 서러움이 한꺼번에 올라왔거든요. 왜? 무슨 일 있었어?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으셨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엄마 보니까 좋아서요. 저는 얼른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시댁에서 힘들었던 이야기를 하면 어머니만 속상하실 것 같았어요. 밥은 먹었니? 배고프지? 조금밖에 못 먹어서 배고파요. 사실 시댁에서 제대로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서빙만 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몇 숟가락 뜨지도 못했거든요. 그래? 그럼 엄마가 맛있게 차려줄게. 잠깐만 기다려. 어머니가 부엌으로 향하셨어요. 장모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남편이 일어서려고 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어머니가 손을 저으며 말씀하셨어요. 저도 자연스럽게 일어나서 부엌으로 따라갔습니다. 엄마, 제가 할게요. 아니야, 너는 하루 종일 시댁에서 일했을 거잖아. 앉아서 쉬고 있어.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그 손길이 너무 따뜻했습니다. 눈물이 또 핑 돌았어요. 잠시 후 어머니가 따뜻한 밥을 차려주셨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맛보는 친정 음식이었어요. 아, 맛있다, 엄마. 저는 눈물을 참으며 밥을 먹었습니다. 시댁에서는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었는데, 친정에 와서야 비로소 제대로 된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밥을 먹고 거실에서 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남편의 핸드폰이 또 울렸습니다. 또 시어머니였습니다. 벌써 10시가 넘었는데 언제 출발할 거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습니다. 어머니, 저희 너무 늦게 도착해서 여기서 좀 쉬었다가 집으로 갈 거예요.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뭐, 거기서 쉬다가 간다고? 운전하느라 피곤할 텐데 빨리 집에 가서 쉬어야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괜찮아요. 조금만 있다가 출발할 거예요. 거기서 오래 있으면 너무 늦어. 빨리 집으로 가서 제대로 쉬어야지. 시어머니는 계속 집으로 가라고 재촉하셨습니다. 남편이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지만 시어머니의 재촉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 그럼 조금 있다가 출발할게요. 전화를 끊었지만 10분도 안 돼서 또 전화가 왔어요. 아들아, 아직도 거기 있니? 차 막히면 새벽에 집 도착할 수도 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묻어났습니다. 네, 어머니. 지금 출발 준비하고 있어요. 남편이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속이 쓰렸어요. 시댁에서는 하루 종일 일만 시키고
친정에는 가지도 못하게 붙잡아 놓더니 막상 친정에 오니까 1시간도 못 있게 하는 거예요. 제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으셨어요. 사돈댁에서 자꾸 전화 오네. 미안하구나. 우리 때문에. 아니에요, 엄마. 괜찮아요.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지만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엄마, 아빠, 저희 가볼게요. 겨우 1시간밖에 못 있었는데 벌써 가야 한다니 정말 억울했습니다. 벌써 이제 막 왔는데. 어머니가 서운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네, 늦어서 빨리 집에 가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어머니를 제대로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너무 죄송하고 미안했거든요. 차에 올라타니 어머니가 창문으로 과일이랑 반찬을 건네주셨어요. 이거 가져가서 먹어. 엄마, 감사해요. 시댁에서는 저한테 일만 시켰는데 친정에서는 별로 있지도 못하고 이렇게 챙겨주시기까지 해주시니 저는 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다음에 일찍 와서 오래 있다 가렴.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도 눈물을 참느라 힘들었습니다. 네, 엄마, 다음에 또 올게요. 차가 출발하자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에휴, 어머니가 너무 걱정하시네. 저는 창밖만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화가 났지만 말하면 싸움만 날 것 같았거든요. 집으로 가는 길, 남편의 핸드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에도 시어머니였어요. 지금 어디쯤이니? 차 안 막혀. 네, 어머니. 지금 고속도로 들어왔어요. 그래, 조심해서 가. 집 도착하면 전화해.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남편이 저를 쳐다봤어요. 미안해. 어머니가 너무 재촉하셔서. 저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딸을 안고 집에 들어가니 온몸이 쑤시고 피곤했습니다. 시댁도 다녀오고 친정도 다녀왔지만 전혀 즐겁지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이게 맞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시댁에서는 하루 종일 일만 하고 친정에는 1시간도 제대로 못 있고 이게 정상적인 명절인가요? 남편은 시댁에서 편하게 쉬기만 하고 저는 하루 종일 일만 하고 친정에 가서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쫓기듯 나왔는데 벌써 코를 골며 자고 있는 남편을 보니 화가 났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깨웠습니다. 여보, 일어나봐. 할 말이 있어. 남편이 부스스 일어났어. 왜? 무슨 일이야? 하고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 딸 생각해봤어?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딸이 왜? 지금 자고 있잖아. 남편이 멍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딸이 나중에 커서 결혼하면 어떻게 될까?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딸도 시집 가면 오늘 나처럼 살아야 할까봐 걱정돼. 명절날 시댁에서 하루 종일 일만 하고 친정에는 1시간도 못 있고 쫓겨나듯 나와야 하고 시누이들 올 때까지 붙잡혀서 부엌에서 일만 하고 그렇게 살아야 할까봐 걱정돼.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나 우리 딸 시집 못 보낼 것 같아. 우리 딸이 나처럼 명절마다 시달릴 거 생각하면 차라리 결혼 안 시키는 게 나을 것 같아. 여보, 남편이 입을 열었지만 저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아니, 들어봐. 오늘 우리 딸이 뭐라고 했어? 왜 엄마만 부엌에서 일하냐고, 아빠는 왜 쉬기만 하냐고 물었잖아. 초등학생인 애도 이상하다고 느끼는 거야. 그건 남편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친정에는 왜 1시간밖에 못 있게 해? 시댁에서는 하루 종일 있었잖아. 하루 종일 일만 하면서 말이야. 근데 친정에는 1시간도 못 있게 하면 그게 공평한 거야?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내가 생각이 짧았어. 오늘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미처 몰랐어. 몰랐다고? 어떻게 몰라? 나는 아침부터 밤까지 부엌에서 일만 했는데? 정말 미안해. 앞으로는 내가 더 신경 쓸게. 다음 명절부터는 달라질 거야. 남편의 목소리가 진지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쳐다봤어요. 정말 달라질 수 있을까요? 믿어도 될까요?
남편이 정말 달라질까 하는 의구심이 계속 들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다음 명절이 다가왔어요. 명절 때 남편이 먼저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 명절은 차례만 지내고 바로 처가 가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 어머님이 뭐라고 하시지 않으실까? 내가 알아서 할게. 걱정 마. 시댁에 도착해서 차례를 지내고 식사를 마쳤습니다. 이번에는 남편이 설거지를 도와줬어요. 여보, 우리 이제 처가 가야 하니까 빨리 준비해. 남편이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에 시어머니가 의아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설거지를 끝내고 나오니 큰 시누이 가족이 막 도착했어요. 어머니, 아버지, 저 왔어요. 큰 시누이가 밝게 인사하며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반갑게 맞이하시더니 저희를 보며 말씀하셨어요. 며느라, 오늘 큰애도 일찍 왔으니까 좀 이따가 가라.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또 시작이네. 저는 남편을 쳐다봤어요. 이번에는 남편이 어떻게 나올까? 설마 또 시어머니 말씀에 그냥 따르는 건 아니겠죠. 그런데 남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오늘 차례만 지내고 처가에 가기로 했어요. 지금 출발해야 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아니, 큰애가 이제 막 왔는데 얼굴 보고 얘기도 하고 가지 그래. 조금만 있다가 가도 되잖아. 어머니, 안 됩니다. 장모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남편의 목소리가 흔들림 없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깜짝 놀랐어요. 남편이 정말 달라진 거예요. 시아버지가 거들었습니다. 아들, 누나 좀 보고 가지. 오랜만에 왔잖아. 아버지, 죄송합니다. 오늘은 처가에 가야 해요. 큰 시누이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너희 얼굴 보려고 부지런히 왔는데 조금만 있다가 가면 안 돼? 시누이까지 나서자 저는 마음이 약해지려고 했어요. 하지만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누나, 지난번 명절 때 누나 보고 가라고 해서 처가에 너무 늦게 갔어. 잠깐 앉았다가 가게 돼서 장모님, 장인어른께서 얼마나 서운해 하셨는지 알아? 그건 큰 시누이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남편이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누나도 명절 때 시댁 가잖아. 시댁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친정 가려고 하는데 시어머니가 못 가게 잡으면 기분 좋아? 큰 시누이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건 나도 사실 그게 제일 힘들지. 조용히 중얼거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이제 그만해야지. 며느리만 희생하는 명절은 끝나야 해요.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니, 그래도 명절 때 가족들 다 모여서 얼굴도 보고 그러는 거지. 그때 시아버지가 큰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보, 그만해요. 큰아들 이런 것 때문에 이혼한 거 잊은 거야.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아버지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큰아들 이혼하고 혼자서도 오지도 않잖아.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를 보며 말씀하셨어요. 당신도 딸 시집 보냈으면 며느리 마음 알아야지. 친정 부모 보고 싶어 하는데 못 가게 하면 얼마나 속상하겠어? 며느라, 우리가 딸이 있으면서도 미처 네 맘을 헤아리지 못했네. 미안하다. 시어머니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시누이들하고 며느리는 명절날만큼은 안 만나야 좋은 거예요. 아니, 네가 엄마한테 지금. 시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아들 말이 맞소. 여보, 우리도 이제 생각을 바꿔야 해요. 남편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가자. 장인어른, 장모님이 기다리고 계셔? 고마워.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아버지, 저희 가보겠습니다. 우리는 짐을 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저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여보,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진작에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괜찮아요. 이제라도 알아줘서 감사해요. 저는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친정에 도착하니 부모님이 활짝 웃으며 맞아주셨어요. 어머, 일찍 왔네? 무슨 일이야? 어머니가 놀라며 물으셨습니다. 장모님,
오늘은 여기서 푹 쉬었다 가려고요. 와이프가 지난번에 너무 힘들어 했거든요. 남편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는 친정에서 정말 편안한 명절을 보냈습니다. 일도 별로 없었고, 가족들과 오랜만에 이야기도 나누고, 웃기도 많이 웃었어요. 남편도 장인어른과 즐겁게 대화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녁 무렵 남편이 제게 말했어요. 여보, 명절은 가족 모두가 행복해야 하는 거였는데, 나 혼자 편하면 안 되는 거였지. 정말 미안해. 고마워요. 당신이 이렇게 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저는 남편을 안아주었습니다. 우리 딸도 옆에서 껴안으며 말했어요. 우리 가족 최고. 그날 이후로 명절이 정말 달라졌습니다. 시댁과 친정을 공평하게 방문하고, 시댁에 갈 때도 남편이 적극적으로 일을 도왔어요. 시어머니도 시누이들이 올 때까지 저를 붙잡지 않으셨고요. 무엇보다 좋았던 건 우리 가족 모두가 명절을 기다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진짜 쉬면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날이 되었습니다. 변화는 참는 것에서 오는 게 아니라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나를 위한 것이자 우리 딸들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면 더 좋은 사연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으십니다.